수열 잠시만요. 수열 영광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이지만은 조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뭔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딱 수열,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수열의 정체를 좀 아셔야지 본인들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저랑 같은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안 돼가지고, 특히나 이과 지망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강의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수열을 보시면은 작은 단원으로 3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원은, 굳이 1단원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2단원에서는 이제 그 시그마 공식, 오 있어 보이는 거 시그마라고 합니다. 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귀납법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되거든요. 수학에서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하에서 혹시나 그 명칭을 갖다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귀류법이라는 특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도 수학에서 특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빈번도도 높고요.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좀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저는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은 얘를 갖다가 1번으로 나갈 겁니다. 2번에서요, 공식만 살짝 배우고 난 다음에, 즉, 요걸 갖다가 2번을 갖다가 이렇게 1, 2로 나누시고 난 다음에 공식만 살짝 배우고 승질만 살짝 배우고 난 다음에 귀납법을 먼저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갈게요. 귀납법 먼저 갈 거고 시그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그마에서 공식을 갖다가 배워요.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공식을 외우고 난 다음에 3단원에 가서 기납법을 가지고 그걸 증명을 갖다가 다시 시킵니다. 예.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귀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정체를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3단원에 돌아와가지고 모든 공식을 갖다가 증명하면서 갈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나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에서, 수열 부분에서 이렇게 증명하여라 라는 걸 갖다가 서술형으로 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도 하실 겸 모든 공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증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빈칸 채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많이 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는 수를 나열한 겁니다. 그냥 숫자들을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단순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보다는 규칙이 있는 수를 나열한 걸 갖다가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수를 나열한 거 맞습니다.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수학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를 나열한 걸 갖다가 수열이라고 이름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칙이 있는 예, 그 규칙이 있는 규칙 뭔 소리예요? 규칙이 있다라니? 그거는 뭔 소리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규칙성을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숫자의 나열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규칙이 있구나 없구나를 갖다가 찾아내시고 예, 그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계산을 좀 덜 하셔야 됩니다. 예, 규칙을 찾아내시려면은 계산을 덜 하셔야 돼요. 그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수열들을 갖다가 나열해 볼 테니까 본인들도 받아 적으시고 이게 수학적 수열, 즉 규칙이 있는 수열인 건지 아니면은 규칙이 없는 수열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명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강의 촬영을 갖다가 끝내고 보면은 항상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종료할 때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흘렀지 싶기도 하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소리가 1.5배속 하면은 제 현장 강의가 나온대요. 영상을.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제가 현장 강의를 되게 막 빠르게 한다라는 건 알지만은 편집을 하다가 한번 편집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거기에 잡음 들어갔는지 편집할 부분이 있는지 이걸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저도 1.5배속으로 재생을 해보니까 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1.5배속은 조금 과하고 1.4배속이 정상 속도인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시면 속도를 올리시되 그래도 수원 전체 지금 강의 다 따져보시면은 한 12시간도 안 될 겁니다. 개념 강의. 모든 개념을 설명하는데 설명하고 본인이 받아 적는데 12시간 정도 한 과목에 12시간 정도의 투자는 천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몇 가지 수를 갖다가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규칙이 있는 이라고 하는 거는, 즉,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많은 숫자들을 갖다가 나열하는 거예요. 즉,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앞부분만 적다가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잠시만요. 하나만 더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좀 바꿀게요. 요 수열.
이렇게 나열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점점점, 즉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요 첫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콤마 찍고 점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을 본인이 채우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 이제 숫자들의 나열을 보시면서 예측 가능한지, 그래서 채우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잠시만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멈추시고요. 수열이다 아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채울 수 있으면 수열이고요. 채우지 못하는 숫자면은 수열이 아닙니다. 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가 좀 트리키하게 드렸어요. 되게 애매한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 놈도 있습니다. 즉 뭔 소리냐면은 요 놈 같은 경우는 좀 자명합니다. 제가 요렇게 점점점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게 얼마더라? 9더라. 그러면 얘의 규칙성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홀수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규칙성은 뭐였냐면은 지금 앞에 나온 숫자에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두 번째 수열 같은 경우도 수열이 맞습니다. 제 의도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좀 몇 항을 더 적어야 되지만은 왜 이 다음에 나올 거 당연히 0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즉 그 다음에 7로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규칙은 홀수 번째의 숫자들은 다 0이 되게 될 거고 짝수 번째의 숫자들은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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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규칙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제가 뭐 이렇게 써놓고 땡 여기는 9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러면은 그 규칙이 뭔데? 규칙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열이 아닌 겁니다. 수학적으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여기에서 규칙을 갖다가 찾아주시면은 여기에 16이 들어오면 되겠네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는 지금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 숫자에 더하기 4 하는 숫자들이네. 즉 더하기 5라는 거네. 1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명하게 이거는 수열이 아닙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려 봤어요. 예. 다섯 번째 수열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3791, 37, 왠지 9가 나왔다라면은 3791, 3791이 반복되는 수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것만 봐서는 규칙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 숫자를 갖다가 한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더 적어줘야지만 규칙이 확실하게 보이는 수열이에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3791까지는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 좀 보여드리려고 장난쳐봤습니다. 이 다음 수열은요. 이거 혹시 맞추신 분 되게 감사합니다. 그냥 좀 이런 관찰력이 높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는 8입니다. 이건 왜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에요. 네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수열입니다. 즉,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요 수열의 규칙은 뭐였냐면은,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하면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하면은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하면은 그 다음 숫자, 즉 앞에 두 숫자의 합이 다음 숫자가 나오게 되는 수열이었습니다. 7번요 수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 봤어요. 8번은요.
계산하기 좀 못하게 하지만은 162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계산 못합니다. 어찌됐든. 이건 규칙이 눈에 조금 보이실 거예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규칙으로 확실히 보이시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에 곱하기 3. 얘는요, 아홉 번째는요, 어, 아홉 번째를 갖다가 아까 전에 그냥 말려고 했는 게, 말았던 게 어찌됐든, 이거 해주시면은, 33이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 뭔데요? 보면은 얘가 더하기 1 해서 나오고요. 얘가 더하기 2 해서 나오고요. 얘가 더하기 4. 엄마 더하기 8. 엄마야 1부터 시작해서 2의 거듭제곱수씩 계속 더해지네. 즉 다음에는 더하기 16이 되겠네. 여기 규칙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즉 수열이 확실하게 아니었던 거는 요 놈과 요 놈이었던 거고요. 수열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놈을 일부러 제가 좀 트리키하게 내는 겁니다. 요게 수열인지 아닌지,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5였다면 규칙 없습니다. 이제는.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놈, 요 놈, 요 놈은 수열이라고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열들 중에서도 이제 명칭을 갖다가 얘기하시자면은, 요 수열 같은 경우는, 더하는 숫자가, 왜냐면은 처음 숫자에서부터 계속 같은 숫자를 갖다가 더하면서 다음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같은 숫자를 더한다. 즉, 앞뒤 항의 차가 항상 2로서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등차 수열이 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 수열, 그 8번 수열이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계속 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거네. 즉, 앞에 항분의 뒤에 항을 해주시면 항상 3이라는 똑같은 비가 나오게 되는 거네. 즉, 등비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되셨어요? 2번 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잡수열이라고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가 규칙성은 보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잡수열이라고 이름 붙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규칙성이 이 더해지는 숫자가 뭔가 등차 수열을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9번도 동일합니다. 뭔가 더해지는 숫자들이 2가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즉, 앞뒤 항의 차가 어떤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개차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쌤, 이거 명칭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꼭 좀 아셔야 됩니다. 6번 수열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수열이에요. 죄송합니다. 수학자 피보나치가 만들어낸 수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등비수열, 등차수열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 교과 수열에서는 이 등차수열 배웠고요, 개차수열이라는 걸 배웠고요, 등비수열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즉, 저도 이제 그때 배울 당시에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로 뭔가를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계속 접하다 보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 등차, 등비, 개차수열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일반항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즉, 함수 식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식을 찾아내왔던 거예요. 등차 수열식 찾아내야 됩니다. 등비 수열식 찾아내야 됩니다. 개차 수열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만 연습을 쭉 하다 보니까
모든 수혈이 전부 다들 이런 수혈들인 줄 알고 모든 수혈이 그 식을 갖다가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해서 항상 수혈을 보면은 자꾸 일반항을 찾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못 찾는 수혈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찾는 수혈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반식을. 특히나 지금 교과 과정에서 개차 수혈이 빠져버렸어요. 이 개차 수혈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차 수혈들은 문제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차 수혈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일반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차 수혈이 나와도 본인들은 일반식을 갖다가 못 찾는 게 정상인데 그걸 일반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잡수혈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부나치 수혈요? 이거 일반학요? 대학교 한 3학년, 수학과 한 2, 3학년 정도 돼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수혈에서 최종적으로는 뭘 가르칠 거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옛날에 교과 과정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 과정에 있는 등차 수혈은 무조건 가르쳐 드릴 거고요. 당연히 등비 수혈도 무조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일반식에 대해서도. 개차 수혈 알려드립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안 어려워요. 개차 수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쉽습니다.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 이 새끼 개차 수열이네. 바로 일반식을 갖다가 세우시면 됩니다. 왜 개차 수열을 갖다가 배우냐면은 개차 수열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교과과정 바뀌기 전 문제집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개차 수열,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제발 명심해 주세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꼭 식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즉, 식 구하려고 편집증을 갖다가 일으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셨어요? 개차 수열은 그래서 언제 배우는데요? 수열 마지막 강의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야지 가능합니다. 예,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